자, 오늘은 이제 수2 테마 마지막인데, 사실 뭐 이게 테마가 여기서 끝은 아니고, 사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방학 때 이제 진행하는 테마로는 이 정도, 진행을 하고, 학기 중에 또 이어서 테마는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출 강의네. 자, 오늘은 절대값 함수. 절대값 함수에, 절대값 함수가 항상 뭐 어려워요, 내신에서도. 자, 얘를 다루는 방법들을 좀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절대값 함수가 뭐 연속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원래 애초에 일단 이것부터 좀 따지긴 해야 됩니다. y는 fx가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가 되면, 그러면은 y는 절대값 fx는 당연히 연속 함수가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되지. fx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x도 이것도 연속 함수야. 이 연속 함수끼리 합성을 하면은 당연히 연속 함수가 된다. 이런 이유로 해. 자, 근데 그럼 이제 두 번째, y는 fx가 불연속이야. 이게 불연속인데, 근데 얘가 y는 절대값 fx가 연속이 된다고 칠게. 그러면 이제 어떤 걸까? 불연속인데 절대값 fx가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때는 불연속이었는데 절대값이 되니까 연속이 됐어.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수로 된 걸 양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양수에서 끊어져 있으면은 어차피 절대값을 시켜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양수 쪽에서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어. 이런 애들은 아무리 절대값을 씌워도 극복이 안 되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음수가 돼도 음수 쪽으로 이 함수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도 이게 극복이 안 돼. 절대값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얘가 이어지려면 이렇게 당연히 x축에 대해서 이 함수값 자체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돼서 절대값이 되면서 여기는 음수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연속성은 막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뭐 대수로 풀어도 어렵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음수에 있는 게 양수가 되고 혹은 양수에 있는 것들이 음수랑 같이 붙으면서 연속이 된다 정도를 상상할 수 있으면 돼.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분 가능성은 요놈은 항상 이제 근하고 연결이 되고, 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이 근에 대해서 얘가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fx를 일단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졌어.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절대값 fx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절대값 fx.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뾰족해요.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기울기가 있어. fx의 기울기 a라고 할게. a가 되면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애가 뒤집어지면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겠지. 반대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얘가 같으면 미분 가능한 거야. 다시 이게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원래 fx의 a라는 기울기였으면 이 왼쪽을 기준으로 오는 이 기울기 좌 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a가 돼요.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이게 같아지려면 이렇게 a가 0이 되면 돼. a가 0이 된다는 게 기울기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랑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 얘가 0으로 이렇게 같아지면은 절대값 함수는 어쨌든 미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돼. 이게 딱 접어지면서.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이 가능한 요 근, 그러니까 지금 자, 이게 절대값 fx를 다루면 항상 근을 다루게 되는데,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걸로 설명을 안 했다. fx가 양수에서 미분 가능하면 절대값이라도 미분 가능하지. 상식이죠. 음수 형태로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어. 게다가 원래 얘가 미분이 가능한데 음수 전부 다 음수야. 그럼 절대값이라면 당연히 미분 가능해요. 너무 당연한 거지. 그치? 문제가 되는 점은 여기 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f의 알파가 0이 되는 요 근에서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 그럼 다시 f 알파가 0이라면은 f 알파가 0이면
fx라고 하는 애는 x 빼기 알파를 무조건 인수로 하나를 가져요. 무조건 하나를 인수로 가져. f 알파가 0이니까. 근데 그 인수가 한 개가 되면은 얘는 미분 불가능한 꺾인 점을 만들어내지.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야, 두 개짜리 인수야. 두 개짜리 인수가 되면은 얘는 요거는 이제 미분 가능해집니다. 기울기가 0을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3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게, 그 다음에 혹은 뭐 미분 가능하지 않게 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근의 요 가중치야. 근이 한 개짜리냐,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따지는 거야. 그것만 잘 따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함수의 연속에서 불연속 함수의 급에 대해서 두 개를 배웠고, 하나는 완전 끊어진 거, 하나 극한값이 같은데 그냥 함수값만 다른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것까지 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곱해지는 그러니까 연속을 만들어내는 그 인수를 그때도 똑같이 배웠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로. 똑같아. 다시 복습을 해볼까? 자, 불연속 함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불연속 함수랑 극한값은 같은데 함수값이 다른 거. 극한값도 다르고 함수값도 다른.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분의 1 같은 이 정도의 힘의 크기, 뭐 이런 정도, 이건 x분의 1 이런 정도의 이제 불연속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긴 fx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gx라는 함수를 곱해서 결론이 이제 연속 혹은 뭐 미분 가능까지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일단 연속 조건에서는 여기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이 상황에 인수 하나만 곱하면은 바로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gx가 x 빼기 알파에 대한 인수 하나만 가져도 연속이 됐어. 여기에 끊어져 있어도 양쪽에서 얘를 0으로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x 빼기 알파에 대한 인수 하나만 있으면 연속을 만듭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얘 x분의 힘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x 빼기 알파에 대한 알파에 대한 인수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건 이제 연속에 대한 얘기가 되고, 이걸 이제 미분 가능까지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요렇게 된 함수는 희한하게도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연속하고 조건이 똑같아. 여기 x 빼기 알파에 대한 인수 하나만 곱해도 얘가 연속이 됐어요. 근데 요 놈은 x 빼기 알파의 제곱,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어요. 미분 가능. 두 개는 곱해야 요 놈을, 그래서 이게 함수적으로 얘가 급이 완전히 다른 함수야. 얘는 이제 인수를 두 개를 곱해야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 얘는 인수 하나만 곱하면은 미분 가능해지는 거고, 얘는 미분 가능까지 가려면 인수가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식을 만드는 데 대한 인수에 대한 가중치가 1, 2, 3을 배우는데 그게 1, 2, 3이야 이게. 그러니까 미분 가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인데 얘가 미분 가능해서 근을 하나를 가지면은 미분이 불가능해지고, 두 개면은 미분 가능하고 세 개도 미분이 가능한데 이 두 개랑 세 개가 이게 급이 또 달라. 왜냐면 두 개짜리는 너희도 알듯이 두 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튕기는 거거든. 이게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같아. 근데 얘는 이 알파라고 하는 요 인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부호가 달라져.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조금 더 배우면은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요 놈은 이제 중근, 얘는 이제 변곡점. 근 두 개짜리, 근 세 개짜리. 요게 이제 일단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내면 너희들이 이 근 한 개를 찾을 수 있니? 두 개를 찾을 수 있니? 요 세 개를 만들 수 있니? 요 문제를 다 가. 그래서 뭐 미분이 불가능하대. 그럼 근 하나짜리고, 미분이 가능하대. 그러면 근 두 개짜리 아니면 세 개짜리를 선택적으로 배치를 시키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 이쪽 문제에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걸 대수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는 거는 좀 다른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그래서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파트고, 근이 이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걸 결정을 하면 돼요. 자,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 자, 이거 이제 확장 버전을 볼게. 자, 그럼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얘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려면, 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야.
f의 알파가 0이 되는 그 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려면 f 프라임 알파가 0이면 미분 가능해지는 거야. 그치?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하려면 f 알파가 0인 이 점에 0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0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이 fx 자체가 다항 함수가 될 거니까 그냥 0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그냥 다 미분이 가능한 상태야. 근이 되는 점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함수가 바뀌는 그 근이 인수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럼 자 이렇게 fx 빼기 3이 얘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시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따져? 그때는 요놈이 0이 되는 fx는 3이 되는 요거에 이제 근을 따지면 돼.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3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된 함수는 요런 f랑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나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가 되는 거야. 3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 이거 하나만 미분이 안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돼도 미분이 안 되는 점은 하나야.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절대값 속 안에 있는 근의 상태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게 된다고. 이제 t를 움직여. 그래서 fx 빼기 t에 대한 절대값 시온 애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걔네가 뭐 불연속하게 되는 그 역할을 하고, 그런 함수를 뭐 gt라고 하고, 그 gt가 불연속일 때 여기다가 뭐 ht를 곱해갖고 연속 함수를 만들거나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만드는 이런 형태까지가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와 있어. 그럼 이 형태를 계속 바꿉니다. 이게 fx 안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뭐 직선을 집어넣어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fx랑 mx의 관계로 들어가. mx 더하기 n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다 근 하나짜리를 만드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가 뜨고,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fx 빼기 gx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fx랑 gx의 요 근의 상태를 따져줘야 돼. 그냥 만나는 점이 아니고 단순하게 만나는 점인지 아니면 접하는 점인지 삼중근으로 형태로 들어가는지 이거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4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고 뭐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게 f고 g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근, 여기서 근 하나짜리.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애는 여기 세 군데의 근 중에서 얘는 미분 가능한 점이 되고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 그래서 미분 가능성, 미분 불가능에 대한 얘기는 근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고,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것만 잘 따지면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거에 대전제가 되는 게 미분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도 건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좀 설명을 해놨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냐면, 뭐 이런 건 이제 t를 움직이면서 극한으로 또 표현을 해요. 극한으로 표현을 해서 얘가 t가 뭐 3의 오른쪽에서 올 때랑 왼쪽에서 올 때랑 개수가 바뀌어요. 미분 가능한 개수가 바뀌어요. 뭐 그런 걸 따집니다.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3이었다고 쳐. 그럼 3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1개인데, 이렇게 딱 3보다 작은 3의 오른쪽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하나, 3보다 작은 쪽에서 t가 들어가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 그 개수의 차이도 있고요. 이 개수가 다르다 이렇게 묻기도 하고, 묻는 방식은 그래서 진짜 많아.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조금 내용도 많고 이걸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뭐 80몇 번까지인데 문제 자체가 다 묵직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먼저 조금씩 좀 풀어주고 문제 풀 시간을 좀 줄게. 자, 일단 4페이지 한번 보시면 2번 정도 한번 볼까요? 2번. 2번도 되게 쉽습니다. 자, fx가 자, 기본적으로 절대값 x는 x는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요놈을 미분 가능하게 하는 점이 근이에요. 근. 그래서 이 근을 곱하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애가
미분 불가능한 애가 미분 가능하게 바뀌게 돼. 자, 다시 한번 미분 보여줄게. fx 이렇게 꺾여 있어. 알파라는 점에서 꺾여 있어요. 이게 fx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한데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곱해서 여기다가 g, x라고 하는 애를 곱해. 그냥 이렇게 x 빼기 알파를 그냥 곱했다고 하잖아. fx에다가 x 빼기 알파를 곱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가? 이걸 따지는 거잖아. 그럼 미분 정의로 갑니다. x 빼기 알파분의 이 함수 통째로 된 애를 fx의 x 빼기 알파고 요 함수에 여기에 이제 알파를 집어넣을까? 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차피 0이야. 0이 되고 그 인수가 이렇게 날아가 그냥 이렇게 인수가 날아가면서 fx의 극한값으로 얘는 미분 계수가 나타나게 돼. 그치? 그래서 이게 미분 계수가 존재하게 된다고. 그래서 0에서 문제가 생기면 0을 곱하면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져.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미분 계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이거를 절대값을 풀고 케이스 함수를 나눠서 그 다음에 미분을 해서 0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게 빨라요. 정의가 빨라. 이렇게 하면은 없어지면서 이건 0이 돼. 즉 미분 계수 정의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따가 한 4번 정도 풀어보세요. 체크를 했다가. 그 다음에 6번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할 건데 6번은 잠깐 봅시다. 자,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것. 자, 기억은 뭐 연속함수고 그냥 상수함수니까 우리가 그냥 미분해서 0으로 만들 수 있지. 자, gx는 절대값 x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갔어요. 절대값 x의 세제곱. 얘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되겠네. 절대값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은 그냥 밖으로 절대값을 뽑아낼 수 있잖아. 이렇게 되지. 우리가 절대값 x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x를 하나를 곱하면 미분이 가능해.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럼 거기에다가 x를 한 번 또 곱해.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곱해졌으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판정하는 게 좋죠. 근데 디귿이 문제야. 디귿은 x 더하기 절대값 x. 요거 이따가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킬러 문항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자, 더하기는 이게 극복이 안 돼요. 더하기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을 더하기로 극복하려면은 요건 좀 복잡해. 자, 한번 봅시다. 요렇게 된 애가 이거 함수를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하나는 꺾여 있어. 절대값 x고 하나는 그냥 요게 이렇게 y는 x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함수가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미분이 가능한지를 판정을 할 건데 두 개를 더해낸 거에 대해서 자, 요거는 알지? 이렇게 요걸 미분을 하면 이게 x를 미분한 거에다가 절대값 x를 미분한 이렇게 따로따로 얘를 그러니까 더한 거에다가 미분한 게 각각 미분한 거에다 더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에 대한 연산은 이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우선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연산적 우선 법칙이라 그래. 그게 없어. 미분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는 연산적 우선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해도 돼. 근데 지금 요 놈이 미분 계수가 0에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면 얘의 기울기는 항상 1이야. 근데 요 놈의 기울기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놈이 이렇게 되면은 2가 되고 이렇게 되면 0이 돼버리니까 이게 분명히 미분이 불가능한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자, 다시 볼게. 이걸 이렇게 따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킬러 문항을 볼 때 이렇게 따져요. 미분 불가능한 점을 딱 찍어. 자, 그럼 이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1이야. 얘도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1이에요. 오른쪽. 그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해줘.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연산을 해. 이렇게. 함수가 더해졌으니까. 그럼 이쪽은 이제 2가 되고 왼쪽은 0이 되지.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고난이도 문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기울기를 각각 따져서 더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거의 맨 마지막쯤에 있어. 오늘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상식적인 거는 자, 하나의 더 상식적인 거는 뾰족한 점하고 미분 가능한 점하고 여기가 두 개가 연산이 되면 더하기 빼기 둘 중에 하나야. 곱하기는 이 뾰족한 점이
이게 극복을 시킬 수가 있어. 근으로. 그렇지. 근데 더하기는 이게 극복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는 뾰족한 점에다가 여기 미분이 가능한. 그러니까 미분. 이게 뭐 상식은 이거잖아. 미분 가능한 애랑 미분 가능한 애가 더해지면 미분이 가능해져. 상식적인 게 미분이 가능한 애랑 미분이 안 되는 그 점이랑 더하면 이건 100% 미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더하기 형산에 대해서. 당연하지? 그럼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미분이 안 되는 애를 제시를 해줘. 그럼 여기 도대체 어떤 존재가 들어가야 얘가 미분이 가능하게 되겠니?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꺾인 애를 주고 어떤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미분 가능하게 만드시오. 이게 나와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 그럼 당연히 여기가 미분이 안 되는 애로 막아줘야 돼. 그러니까 꺾인 애는 꺾인 애로 더해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 뭐 되게 쉽게 하면 이렇게 돼요. 얘가 꺾였잖아? 미분 불가능하잖아? 이 함수를 막아주려면은 이렇게 꺾인 애가 들어가야 돼. 상식적으로. 얘가 1이야.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왼쪽에서 올 때. 그러니까 왼쪽에서 올 때는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야. 두 개 더하면 0이잖아?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같잖아. 그래서 꺾인 애는 꺾인 형태로 얘를 막아줄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뒤쪽에서 다시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수투 테마의 마지막이라서 좀 어려운 것들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그래서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자, 7번도 가볍게 하나 볼게요.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따지려면 기억은 방금 전에 했고, 미분 가능한 함수지만 거기에다가 인수를 곱하면 얘는 미분 가능해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에 x 빼기 1에 이게 절대값이 들어갔는데 이거 근 하나짜리니까 이건 미분이 불가능해.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요놈 함수는 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거기에다가 인수를 하나를 곱해도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이 가능해져. 미분이 가능해지는데 거기에 x가 하나가 더 곱해졌어. 그럼 당연히 더 미분이 가능한 거지 뭐. 자, 요게 이제 미분 가능하다에 대한 게 조금 더 빠르게 인지가 되면은 미분 계수 정의로 그냥 가면 돼요. 값이 존재하잖아. 미분 계수 정의를 이용했을 때 요 인수가 없어져. 인수가 없어지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8번은 체크해. 너 꼭 풀어야 돼. 자, 오늘 풀어야 될 문제는 이제 좀 난이도가 있어서 문제 풀이는 조금 뒤에서. 자, 8번 체크해서 꼭 푸시고 어렵지 않아요. 자, 9번 시리즈 봅시다. 9번 시리즈. 자, fx가 절대값 x 빼기 1, 그 다음에 거기에 x 더하기 a. 이렇게 돼 있어.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a 값을 정하래요. 자, 이게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 당연히 여기가 x 더하기 1이 x 빼기 1이 돼서 인수가 돼서 얘를 막아주면 돼요. 그치? 그냥 그런 얘기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10번, 11번, 12번 이런 애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쪽에 9번에서 12번까지 이거 기초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봅시다.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테크닉도 아니고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 가능으로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이런 문제는 처음 했어, 수능에서도.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 옆에 유사문항이 있으니까 일단 내가 이걸 풀어줄 테니까 이따가 15, 14, 15 이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함수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3차 함수야. 대충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함수 gx는 1차 함수예요. gx는 직선이야. 직선. 그래서 원래 수능에는 이 곡선과 직선이 나오면 일단 접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원래 그렇긴 해. 근데 이제 그게 대수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풀어요. 하여튼 자, hx라고 하는 애가, hx가 절대값 fx 빼기 gx. 이렇게 나와요. x가 1보다 작을 때. 근데 함수가 바뀌네. fx 더하기 gx로 바뀝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돼요. 자,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 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일단 fx 더하기 gx는 함수급을 잘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얘는 1보다 큰 쪽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
그리고 여기 속에 들어간 애가, 여기 속에 들어간 애도 fx 빼기 gx가 전부 다 양수이거나 전부 다 음수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다만 얘가 0이 될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fx랑 gx가 만날 때 이게 어떻게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전체가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봐라.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3차 함수랑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 여기 이런 점은 100% 미분 불가능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는 접하고 하나는 이렇게 그냥 만났어. 그러면 100%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해져요. 이렇게 되면 세 군데서 미분이 불가능한데, 그럼 직선하고 3차 함수의 관계는 만날 때 무조건 한 개짜리로 만나는 점이 있어서, 이게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근 하나짜리로 만나는 게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데 없게 만들래. 이제 그게 포인트예요. 그 점을 없애래. 그러면 이런 거야. 이게 분명히 직선과 3차 함수가 만나는 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한 군데선 접해. 한 군데선 여기 뚫고 지나가. 그래놓고 여기서 경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접하게 하는 대로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고, 그 이후부터는 요 함수로 연결을 이제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이게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조금 더 볼게. 그 다음에 정보들이 나와요. H0은 0이고 H2가 5로 돼 있어. 이게 그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천천히 그 포인트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것만 일단 인지를 하면은 어느 정도 방향 잡을 수 있어요. 자,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 첫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연속성이 먼저입니다. 이거 맨날 까먹어요. 그 다음에 미분 계수를 따져줘야 돼. 오른쪽 왼쪽에서는 미분 계수를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연속을 먼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요렇게 끌고 올게요.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거야. F1 빼기 G1 얘가, 그 다음에 F1 더하기 G1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 부분도 따져줘야 되는데, 이 함수 입장에서 다시 이거는 좀 알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선이랑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일단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형태가 가능한 거면은 상황이 어때? 이게 3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있고 3차 함수가 있으니 이 절대값이 그냥 풀어질 수 있는 거지. 이 직선이 위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대충 여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1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자, 그러면 이것도 함수를 그냥 벗겨냅시다. 이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여기에 직선이 3차 함수보다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들어가요. 여기에서 이거를 빼고 여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gx가 위에 있는 거야. gx 빼기 fx예요. 그러면 g1 빼기 f1. 그럼 g1이 없어지면서 f1이 0이 되네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미분계수도 이게 함수가 그냥 벗겨졌으니까 그냥 집어넣고. 자, g'1 빼기 f'1 우리 여기 f'1 그 다음에 g'1 이것도 없어지네. 그럼 f'1도 0이네. f가 1에서 중근을 갖네요. 일단 fx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fx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 그는 모르겠어. 이렇게 합시다. 이런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h의 값이 있죠. h의 값이 이게 1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 여기에 0이 들어가면 g0 빼기 여기에서 여기에 g0 빼기 f의 0이 여기에 0. 그러니까 f0과 g0이 같네요. 그럼 f0과 g0이 같으면 이게 이제 fx라고 하는 애가 1에서
알파에서 요런 정도가 아니지 1에서 접하고 3차 함수가 이런 정도가 돼야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정도. 뭐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자, 일단 요 정도로 합시다. 요 정도로 하시고 뭔가 좀 이상한데 F0이 여기서는 F0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잠깐만 H가 0 H가 0은 이쪽이고 F0, G0이 같은 점을 지나간다. 그럼 F0은 대충 뭐 요쯤이지 0 F0과 G0이 여기서 만나게 되고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 뭐 이 정도를 그냥 그려놓고 그냥 갑시다. 이 정도는 뭐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H2 H는 이쪽이네. 이쪽이면 이 각도 그냥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봅시다. F2 더하기 G의 2가 일단 5인데 이게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H4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F의 4에다가 G의 4 값을 구해야 돼.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일단 4고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러면 F의 함수랑 G의 함수랑 어쨌든 얘를 다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쓸 수 있는 게 뭐 미분 한 번 더 해볼게. F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하면 F'X는 2에 X 빼기 1에 X 빼기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제곱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F'0을 한번 넣어볼게요. 0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직선하고 벌어져야 되니까 이게 만나는 점에서 하여튼 이게 F랑 G가 접하지 않으면은 뚫고 지나가 버리면 미분 불가능하니까 최소한 중근으로 만나줘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막 풀었는데 뭐가 안 되잖아? 그럼 3중근도 만들어줘야 돼. 중근을 했는데 실패. 그럼 3중근 형태로 가져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은 0을 집어넣으면은 2알파 1 더하기 2알파가 되네요. 직선의 기울기가 요게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럼 gx를 실어 만들 수가 있겠지. 하여튼 뭐 이제 마지막 이제 대수 작업만 남았는데 gx의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1 더하기 2알파가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요 알파가 또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저 접하는 저 상황을 찾아내질 못하면은 하여튼 문제풀이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자가 하나만 지금 F랑 G가 하나만 문자가 알파라고 하는 걸로 엮여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얘를 이용을 해서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 뭐 마지막에 이제 식을 정리하는 거는 이제 그냥 진짜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결국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만드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절대값으로 들어간 이 상황, 처음에 절대값으로 들어간 상황에서는 1보다 작은 영역에서 이제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상황이 이제 이렇게도 돼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점이 1보다 작은 쪽에서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이건 100% 미분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1보다 작은 쪽에서 얘가 어딘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보다는 작은 쪽에서 접하고 나머지 뚫고 지나가는 점은 1보다 커야 돼요.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함수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fx 빼기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뭐 이제 그리는 게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것도 그냥 그래프를 hx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gx 빼기 f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냥 빼기 함수는 그냥 그려져요. 이렇게 이런 정도가 되고 나머지 이제 이어지는 게 fx 더하기 gx가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3차 함수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돼요. 이게 함수가 두 개가 더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대충 이제 대략적인 이제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 점을 또 찾아내야 되는데 이 점이 H형이 0이라고 하는 점으로 힌트를 줬어. 그러니까 이게 0에서 F랑 G가 분명히 만나는데 그 만날 때 마찬가지야. 0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F랑 G가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접하게 한다
라는 게 여기서 다시 또 한 번 더 연결이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가 같다 해서 F'M에 대한 정보도 뽑아내고 그럼 당연히 F'은 G'하고 G'0하고 같아요. 접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면 되고 하여튼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니까 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 옆에 있는 14나 15번 둘 중에 하나를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그 난이도 자체가 다 높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자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요거는 어쩔까 요거는 좀 이따가 풀어줄게. 자 16번도 풀고 있다가 16번도 왜냐면 이제 지금 풀어줘 버리면 뭐 물론 변형 문제가 있긴 한데 원래 오리지널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가 풀어줄게요. 하여튼 자, 쉬운 것들을 먼저 갑시다. 자 19번 한번 봅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 자 19번 볼게요. 이제 근에 대해서 따질 거야. 오늘 하루 종일 근에 대해서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따질 겁니다.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의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자 함수 fx 절대값은 오직 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자 그럼 가에 대해서 뭘 판단해? 절대값 fx가 x는 1에서 미분이 안 된대. 그럼 근이 하나짜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x 빼기 1에 대한 인수가 한 개란 얘기입니다. 1에서 이렇게 그냥 끊고 지나가는 근 하나짜리라는 얘기예요. 절대값 씌워주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x의 서로 다른 실근은 3과 5다. 그러면 이제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지. 3과 5에서 기울기가 0이 돼. 3과 5에서 기울기가 0이 되고 대충 뭐 여기 x축이 이 정도가 됐을 때 여기 1에서 근을 갖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뭐 요런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값 fx가. 그래서 fx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은 y는 k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하여튼 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만들어 봅시다. 식을 만들면 여기 근이 도함수의 근이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여요. 그럼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도함수는 3으로 시작을 할 거고 x 빼기 3에 x 빼기 5가 되겠지. 자, 그럼 얘를 적분을 해. 적분을 해서 fx는 하고 표현을 하면 자, 여기서 뭐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적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x 빼기 1이라고 어차피 인수가 하나가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얘를 미분을 해서 a, b를 찾아내는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하나 생기잖아. 적분상수 하나가 생기는 그 C에서 F1은 0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C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적분을 하지 않고 미분으로 갈 거면은 얘를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이 하나니까 여기 식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미분을 하면 이제 개수 비교하면은 A와 B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이제 극대극소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도 해야 돼요, 오늘. 20번도. 뭐 21번도. 그러니까 21번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슬쩍 봐봐. 문제에 들어가 있는 인테그랄 이런 거 말고. 자, y는 절대값 fx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fx는 x는 2라고 하는 애를 근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1개를 가지고 있다. 자, 21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되는 대로. 22번도 가봅시다. 22번. 이게 문제는 어려운데 여기 들어가는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다 심플해. 근의 개수야 그냥. 자, 22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 3차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나 봐요. f0분의 f'0. 요거 이제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ln fx를 미분해갖고 x를 0을 집어넣은 요 모양이라서
근데 이때는 이제 뭐 미적분이랑 수초랑 섞여서 막 문제가 나오던 때였어. 뭐 알면 좋고, 자, 이게 몰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함수 절대값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이게 표현이 항상 나오는 게 매번 똑같이 나와. 자, fx는 뭐 이런 정도로 지나가는 거야. fx가. 자, 그 다음에 방정식 fx는 닫힌 구간 3과 5에서 여기 3과 5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자, 여기 1에서만 근이 하나짜리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근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3차함수는 당연히 이쪽에서 또 뚫고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 근 하나, 여기서 또 근 하나.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가 떠요. 그러니까 전체 모순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럼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식을 만듭니다. 알파라고 하는 애는 3과 5 사이, 3과 5. 그러면은 등호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럼 fx에 대한 식은 채굴창의 개수는 모르지. 모르니까 뭐 그냥 a로 잡고, 그럼 근 하나에다가 여기 x 빼기 알파에서 중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별거 없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식을 그냥 f0분의 f'0을 만들어내면 돼. 자, 그래서 여기 쓰는 게 별거 없어. 여기에서 근 하나, 그리고 어딘가에서 근이 생기는데 걔는 중근이다 라는 거를 찾아내는 얘기야. 하나가 되면은 안 되니까. 자, 여기다가 f0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x는 0을 집어넣으면은 a에다가 알파 제곱이 돼요. 자, 미분합시다. f' 알파, f' x는 a에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더하기 1에 5배 x 빼기 알파.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아니지, 0을 집어넣어야 되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알파의 제곱에다가 2에 알파 더하기 1에다가 여기 알파 0을 집어넣으면은 또 마이너스 알파가 되네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a 알파 제곱을 따라서 요렇게 없어지지.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식만 나와요. 알파에 대한 식만. 근데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요 이후부터는 이제 1학년 과정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1학년 과정은 이제 잘 해보시고, 이게 이제 근이 한 개냐, 이제 다른 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걔네들은 어떤 근 하나짜리냐, 두 개냐, 그거 결정하시면 돼요. 자, 뭐 비슷한 문제를 23, 24에다가 넣었으니까 23이나 아니면은 24를 풀어보시면 돼. 뭐 둘 다 풀면 좋고, 그 다음에 뭐 25, 26, 27 뭐 많거나 시리즈가 계속 줄줄이 이어지네요. 뭐 31까지 가는데 31까지 여기서 선택을 한 2개 정도 하세요. 2개 정도. 31번까지 중에서 2개 정도 푸시고, 한 개만 더 풀어볼까? 이게 완전히 익어야 돼. 자신 있는 사람은 어려운 걸 푸시고, 28번 이런 게 조금 더 난이도는 있습니다. 29번 하나만 더 해봅시다. 29번. 자, 최고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f0은 8이래요. 자, 함수, 또 똑같은 표현 나왔지. 절대값 fx는 x는 마이너스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근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f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래. 그냥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뭐 알파. 똑같네, 상황이. f0이 8이 나와야 되는데, f0이 8이 뭐 이런 형태로 되고, 최고차이 개수는 1이라고 했고, fx는 최고차이 개수 1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 뭐 고민할 게 없는데, 고민할 게 없는데,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게 끝이야. 그 뒤에 이제 f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구나. 뭐 구하면 됩니다. 이건 없어요. 넘어갑시다. 그 뒤로도 계속 있구나. 아하. 자, 이게 제목을 안 붙여놔갖고 32번 한번 볼게요. 32번.
자, 32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를 다뤄. 그래서 4차 함수야. 4차 함수를 절대값 함수로 만듭니다. 자, g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대. 자, 그럼 어떻게? fx는 1에서 근이 2개이거나 3개여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중분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애를 빨리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미분이 가능한데, g1과 g'1이 같대. 아니, 뭐, 미분이 가능하면 당연히, 뭐, 이게 1에서 0이니까, g1도 0인 거고, g'1도 0이어야 되는 거지, 뭐. 뭐, 이런 상황인 거고, 나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gx는, 극소값을 가죠? 이 절대값 함수가 극소값을 갖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대값 함수에, 뒤에다가 내가 설명은 넣어놨는데, 이 함수의 극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원래 fx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은 극대는 원래 극대가 되죠. 극소는 이렇게 뒤집혀 올라가니까 극소는 극대가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극대가 극소로 바뀌기도 하고 극소가 극대가 되기도 해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거. 여기 근에서는 뭐가 돼? 근에서는 다 극소가 돼. 그치?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는 근에서 극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원래 극소였던 애일 수도 있어. 여기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그러니까 4차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양수로 올라가 있다고 쳐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이야. 1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가 극소인데 원래 극소일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절대값을 씌우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소 이런 식으로 또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근해에서 절대값 함수는 극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빠르게 개형을 찍어야 돼. 이거는 천천히 느긋하게 막 그냥 하지 마시고 자 일단 1에서는 이렇게 튕기고 여기 극소에 원래 극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에서 극소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그림을 빨리 그려봅시다. 대충 맞아 떨어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 될 이유가 없지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극소 아까 전에 그린 게 맞네. 네, 그럼 끝났네. 뭐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뭐 fx는 최고창의 개수 1에다가 x 더하기 근 여기 x 빼기 1의 제곱 뭐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뭐 안 될 이유가 없으니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33번도 하나 이것도 연습을 해봅시다. 자, 자연수 K와 자, fx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인지 x세제곱에 6x제곱 더하기 32인데 이거 x제곱으로 묶어내면은 x 빼기 6이고 32로 이렇게 그립시다. 자 그럼 0과 6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리고 이게 y는 32 이렇게 가면 돼. 자, 여기 4에서 극소니까 뭐 4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x쪽. 자, 그럼 대충 뭐 3차함수 비율 정도 이렇게 잡게. 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x축 뭐 이 정도 됐어. 자, 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fx 빼기 fk. 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 그 점에 서로 다른 실수 A의 개수를 GK라고 한대. 그럼 K가 지금 1부터 8까지를 막 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F1, F2, F3, F4, 8까지를 다 집어넣어요. 그랬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들을 이제 다 따집니다. 자, 1을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요렇게 된 게 여기까지가 6이고 여기 7, 8까지 이렇게 돼요. 자, 1을 집어넣으면 요쯤이야. 이게 F1이에요. 자, 이거 방정식 푸는 거라 그랬지. fx는 f1 하고 만나는 점이 1개, 2개, 3개.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야. 그럼 1, 2, 3 여기가 아까 4였으니까 1, 2, 3까지는 이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3개. 4가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 하나. 그 다음에 5는 뭐 이쯤에 있을 테니까 5는 여기 6이 여기에 걸려 있어갖고 5일 때도 미분 불가능한 점 3개. 6일 때 미분 불가능한 점 1개.
그 이후로 7, 8도 마찬가지로 미분 불가능한 점 1개. 뭐 기본입니다. 요거 이렇게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 세는 거는 그렇죠. 여기는 산수만 잘 하시면 되고. 자, 34번도 이게 킬러 문항인데 자, 이거를 34번도 좀 이따가 할게요. 아까 좀 이따가 풀어준다고 한 게 16번이었나? 그리고 조금 이따가 풀어줄게. 그래서 시도만 해봐. 그 다음에 34번도 좀 이따가 풀어줄게. 그리고 나중에 그냥 눈으로만 봐요. 눈으로만. 풀 수 있으면은 푸시고 34를 풀고 나서 35를 연습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6번 이런 것도 꼭 푸시고 36번 이것도 꼭 풀고요. 자, 능력이 되면 뭐 37번 이런 것도 많이 풀어. 그 다음에 38번도 뭐 어렵긴 한데 이것도 이따가 나중에 풀어줄게. 동그라미 친 건 내가 나중에 풀어줄 거니까 시도를 해서 안 풀리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게 앞쪽이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막 너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39번 갑시다. 자, 4차 함수 fx를 잡아야 됩니다. 4차 함수 fx인데 최고차 함수 안 알려주네. f'3분의 f'5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 구조상 4차 함수의 모든 개수를 다 구할 필요는 없고 뭐 상수항 정도는 날려도 되는 거지. 이제 그다음에 뭐 최고차항도 안 구해도 되고 뭐 일단 봅시다. fx는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그 4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 게 사실 뭐 대충 뭐 이제 요런 자, 요거부터 갑시다.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4차 함수는 개형을 일단 두 가지로 놓고 일단 풀어.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물론 요거에 대한 대칭이 되는 이렇게 되는 형태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양은 요거랑 요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푸세요. 수능하고 평가원에서 교육 전까지도.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이거 말고 다른 개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랑 얘를 먼저 시도를 해서 모양꼴을 맞춰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로 가기도 편하고. 근데 거의 수능 평가원은 여기서 95%가 다 나와. 이 개형이 그냥 거의 100%인데 이런 게 한 번 있었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서 사실은 얘도 이제 빼기 함수로 하면 뭐 요거라고 이제 우기순이 있거든. 근데 이런 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한 번인가 있었어. 한 번. 나머지는 개형이 다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로 먼저 밀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극값이 2가 아직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은 x는 2에서 극값. 그래서 이 추론형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누가 더 빨리 찍냐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 하고 얘를 먼저 대입해서 탁탁 넣었는데 이게 답이 나오네?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계속 해야 돼. 계속. 케이스를 계속 나눠갖고 해야 된단 말이야. 자, 나조건 갑시다. 절대값 fx 빼기 f1을 다루는데 얘가 오직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x는 a에서 미분 불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1은 이게 근인데 자 지금 a가 1이 될지 아닐지 그거부터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a는 2보다 크다라고 돼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자, 지금 상황은 fx랑 f1의 관계를 생각하면 fx는 f1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뭐 4차함수를 그냥 이런 걸 했다고 칠게. 여기에 1을 잡았어. 1을. 그럼 f1이 이렇게 될 거잖아. 근데 여기 미분 불가능한 점이 뭐 4개나 생기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딱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야 된대요. 심지어는 1에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1에서도. 그럼 1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근 2개짜리. 그러면 1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가 돼야 돼. 1에서 이렇게. 그럼 4차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또 안 돼요. x는 2에서 극대인 거를 가정을 합시다. 여기를 대충 2 이렇게 잡아.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근을 이렇게 만나게 했더니 이게 2개는 가능하고 얘를 더 밑으로 보내버리면 2개가 되는데
이쪽 위로 올려버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지고 한 군데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여기 안 되잖아. 그럼 이때 이 근을 바꾸는 거야. 이게 지금 근 2개로 처리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근 3개짜리로 빨리 갑니다. 저기 있는 모양으로 요런 정도를 가요. 여기를 1로 놓는 거야. 1로 놓고 근 3개짜리로 놓고 여기를 A로 놓으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여기를 2로 놔. 2를 놨더니 x는 2에서 극값이라고 하는 조건도 맞아 떨어지면서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3중근이고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근 한 자리야. 이렇게 빨리 그냥 때려 찍는 게 이제 여기서는 정말 필요해. 그래서 이 추론형이 되게 웃겨요. 너희들 모르겠다. 이게 세대 차이가 좀 날 수도 있는데, 뭐 명탐정 코난 뭐 이런 거 아는 척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맨날 이제 되도 않는 애들이 범인은 너야!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근데 이게 추론형에서 그게 필요해. 범인이 너일 것 같아 하면 이거 빨리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게 1에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고 2에서 또 중요하고 X는 A 이 포인트가 어딘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그림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재밌게 풀 수 있습니다. 때를 찍으면서 수능은 이게 잘 돼요. 수능은 그래서 이제 내신으로 나오는 과거형의 수능형 문제들도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야. 때려찍기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만듭시다. 3중근 근 하나.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는 f1을 이렇게 걸어놓고 할게. 요 놈하고 요 놈이 근이 1에서 근이 3개. 그 다음에 a에서 근이 1개. 자, 됐죠? 그 다음에 f'의 2가 0이 된다를 이용하면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4차함수의 비율 같은 걸 써도 괜찮아요. 이게 3대1의 비율을 이용을 해도 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이만큼이 3인데 간격이 하나니까 여기 3분의 1만큼만 가면 되지. 그럼 2 더하기 3분의 1이 여기에서 근이 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미분을 하면 여기 날아가고 그래서 F3분의 F5를 구하라. 사실 여기 뭐 최고창의 개수도 없어요. 최고창의 개수도 이제 뭐 더 넣어야 되는데 얘도 날아가면서 저기에서 나누기가 들어가면서 계산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고전 문제인데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근데 결국엔 뭐야? 근, 개수,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이것도 뭐 이제 F'의 근이죠. 근. 그래서 이 다항함수 문제는 근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근처에 있는 뭐 한 40번에서 몇 번 사이에 있는 거야. 이 정도를 또 풀어보시고 이게 줄줄이 많이 넣어놨어. 너무 많다. 어디까지 갈까? 45번 이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시고 45번을 한번 해볼까요? 4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45번. 근을 찾는 거고 근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잘 찾으면은 금방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풀려고 하면 뭐 그냥 1분도 안 돼서 답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익숙해지면은 많이 풀어야 돼. 이쪽은 안타깝게도 내 교재는 난이도별로 이게 정리가 좀 덜 돼 있어갖고 내가 쉬운 문제 더 집어넣는다고 하다가 까먹었어요. 방학 중 작업을 하다가 다 못했어.
자, 해봅시다. 자, 이 정도면 답이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볼게요. 얘가 F가 3차야. 자, 그럼 요만큼이 4차가 되는 거지, 4차. 4차에서 일단 근이 하나 보이죠? 여기 0이라는 근이 보여야 되고, 여기 0 근이 보여야 되고, 그러면 0이 분명히 뭔가 또 중요한 애가 돼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랑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4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럼 끊고 지나가야 돼. 끊고 지나가야 돼.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것도 최고차를 모르네. 그럼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러면 근이 2개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죠. 이렇게 2개면 이렇게 튕겨야 되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근이 하나가 또 생겨.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3중근을 만듭니다. 3중근. 지금은 이렇게 뒤집어 버렸는데, 뭐 절대값 씌우는 거면 뭐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요 gx라고, 그러니까 f를 구하는 건가? 자, 이것도 뭐 비율 같은 거 쓰면 좋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된 4차함수는 마이너스 4와 0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이게 이제 롤의 정리죠. 이게 3대 1. 여기서 근이 3개, 근이 1개라서 마이너스 3에서 기울기가 0이 돼. 그러면 fx는 이 4차 함수가 적분이 된 함수니까 이걸 미분하면 이제 f가 뜨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얘랑 얘를 기준으로 해서 3차 함수 fx를 그릴 수 있어. 여기서 기울기 0이 되고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렇죠? 여기서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 의분수로 들어가고 여기에 근은 얘랑 얘를 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3 x 더하기 3과 근이 x 제곱 뭐 친구차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야 f1분의 f2니까 요게 그냥 저절로 날아갑니다. 계산을 할 때. 요거 잘해야 돼 진짜. 46번은 각자 합시다.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 46번은 선택. 47번 요런 이제 주변에 내가 그래도 최대한 이게 완전 똑같은 문제가 많지가 않아 이쪽이. 그래서 뭐 비슷한 문제들을 주워 담아놨으니까 많이 연습을 하시고. 몇 분이 지금 10분. 그 다음에 뭐를 해볼까? 중간중간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일어나세요. 자, 48번 한번 풀어봅시다. 48번에 내가 풀어줄게. 비슷한 문제가 이건 많아. 자, 48번 봅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대요. 양의 실수 전체. 일단 식이 나왔으니까 식을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숫자가 이상해요. 27분의 1에 x의 4제곱에 6x 세제곱에 12x의 제곱 더하기 19x. 일단은 0,0을 지나가네. 0은 딱 보이니까 뭐 근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0,0을 지나가는데 양의 실수 전체고 그 다음에 fx의 역함수가 존재한대. 원래 4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잖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양의 실수 전체로 가면은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의 실수 전체에서 얘가 증가를 해. 그러니까 뭐 이제 이미 증가한다라는 함수니까 그냥 대충 증가한다 뭐 이런 정도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기억. 이 함수에서 더 이상 뭐 분석할 게 딱히 없어서 뭐 이렇게 해보면 돼요. 자, 점 2,2는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이다. 이게 옛날 문제라서 그래. 변곡점인지 확인하는 거는 두 번 미분해서 0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3차 함수에서 이런 게 변곡점이야. 이렇게 곡선이 변하는 점. 3차 함수에서 이런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변하는 점. 이런 점들이 변곡점이에요. 그럼 4차 함수는 뭐 이렇게 되는 점에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점들이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변곡점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변곡점이 여기에서 기울기가 최소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서 최소를 찍고 다시 이렇게 커져. 그게 이제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의 설명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 3차 함수를 미분을 하면 2차 함수가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F'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F'의 최소값 여기 이렇게 된 극소, 극대 이런 애들이 변곡점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기울기의 최대 최소값이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내려면 이제 미분을 두 번 해서 뭐 하는 점이야. 그래서 요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으로 그려줘야 되나? 4차함수면은 잠깐만 대충 뭐 이런 정도 위로 볼록하다가 대충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가 이런 식으로 4차함수가 뭐 이런 정도로 그려지는 점이니 이렇게 묻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문과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치고 갑시다. 자,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곡점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은 두 개가 들어간 건데 뭐냐면 함수값이 2,2를 지나가니 뭐 이 질문도 여기에 들어간 거지. 2를 집어넣었을 때 진짜 2가 나옵니까? 하면 2가 나오고 계산하면 그 다음에 변곡점이다. 자, 뭐 그런 정도. 이게 변곡점이 왜 중요하냐면 3차함수에서 이렇게 3중근을 만들어내는 직선하고 연결되면 3중근을 만들어내는 그 4차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중근을 만들어내는 위치라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시험에는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못 써. 단어는 못 쓰고 3중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를 해서 표현을 해요. 자, 뭐 그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변곡점이고 fx는 x를 풀어줘야 되네. 이게 갑자기 또 뜬금없이.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얘네 4차함수를 미분을 해서도 그리기가 힘들어. 그냥 이상한 4차함수가 그려져서 뭐 극대극소가 명확하게 막 뭔가 딱 찍히는 점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4차함수를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 이거 해보면 알아. 그래서 이렇게 x를 이렇게 잡고 방정식을 풀어주래. 그래서 27을 저쪽으로 보내버리면은 x의 4제곱에다가 200x 3제곱에 12x제곱에 19x에다가 27x가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8 마이너스 8 x가 되고 x로 붙여내면은 x 세제곱에 x제곱에 12x 빼기 8 이렇게 됩니다. 이거 1학년 과정 좀 잘하면은 이 숫자가 딱 보이는데 1학년 때 인수분해랑 이런 거 많이 하면은 이게 x 빼기 2의 세제곱으로 묶입니다. 됐죠? 그래서 y는 x랑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니은에서 y는 x랑 이 4차함수가 여기서 근으로 하나를 만나고 여기서 3중근으로 이렇게 만나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서 3중근으로 만난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 자, 그러면 당연히 y는 x랑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근 3개짜리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함수가 gx인데 역함수를 여기다가 그리면 뭐 대충 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역함수가 y는 x에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그래서 얘는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니 이렇게 했어. fx 빼기 gx의 절대값 시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fx는 gx를 다루는 거예요. fx는 gx에 이게 근의 상태가 중요한데 뭐 역함수랑 fx의 근의 상태니까 사실은 이게 근 하나짜리다 두 개다 세 개다 이렇게는 이해를 못해. 역함수가 이제 다항함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역함수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상황이 이런 거죠. 이게 근에 대한 상황이 보면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점이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뚫고 지나가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스치면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있어요. 스치면서 여기 스쳐 이렇게. 그 다음에 뚫고 지나가는 접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뚫고 지나가는 접하는 상황. 이 상황이라는 얘기야. 이 상황. 그치? 그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뭐 이게 얘가 미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기울기가 같고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 상태로 딱 접하면서 들어가니 이건 대수로 뭐 풀기는 힘들고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와 얘의 이제 기울기가 1로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일단 그거를 풀어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49번이랑 뭐 50번 이런 애들이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과용이라고 된 거는 진짜 이과생만 풀어. 문과생은 못 풀어요. 합성함수 미분 때문에. 자, 뭐 그 정도 보시고 또 53번 한번 가봅시다. 53번.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이제 난이도를 다운해서 한번 해볼게. 자, 이게 F의
1이 0이야. 그리고 fx가 양수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1과 여기서 보면은 이 중근으로 이게 보이는 거는 알겠지? 1이 당연히 근이고, 그래서 fx는 결론이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두 개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이거 구조가 되게 중요해. 이거 뭐 하도 많이 나오는 거라. 자, 근데 이제 53번을 보고 그 모양이 보여야 돼요. 53번을 보고 잘 안 보여. 그래서 많이 보려고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2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뭐 최대 이렇게 되면 경계에 대해서 뭐 답을 내시면은 뭐 되는 건데, 자, 봅시다. fx 최고창의 개수는 1이야. 3차 함수는 일단은 1의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f0이 잘 봐. 이제 여기서 나와. f0이 f'0이래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fx가 f'x 이렇게 된대. 이게 f가 들어갔고 f'이 들어갔어. f가 들어갔고 f'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fx 빼기 f'x. 요 구조가 이제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hx로 얘를 하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게. 자, 그러면 h0이 0이야. hx는 0보다 크게 돼요. 다시 이렇게 가면 h0은 0이 돼요. h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여기 0에서 인수를 두 개를 일단 가져야 돼. 0에서 x제곱 3차 함수니까 이거 3차, 이거 2차. 그럼 여기 나머지 뭐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걸어놓으면 돼요. 자, 됐지?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떤 상황으로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경계인데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해서 이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 상황이 이제 무조건 커야 되는 상황이 돼. 그러니까 h 함수를 생각을 하면 여기 0을 지나가는데 0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1의 3차 함수니까 당연히 뭐 요런 정도를 h 함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경계를 이제 공략을 하면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자, 근데 하여튼 이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걸 가지고 이제 fx를 구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빼기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fx를 이제 구하려면은 fx라고 하는 애를 뭐 이제 x 세제곱에 뭐 ax 제곱 뭐 bx 더하기 c 뭐 이런 정도로 세팅을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해서도 풀 수는 있어. 뭐 가능은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조금 더 괜찮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대학교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아. 왜냐면 너희들이 수열에서도 이런 걸 좀 해봤어. 그러니까 뭐냐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하는 애가 뭐 4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등차 수열인데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a2 빼기 a1은 4고 a3 빼기 a2는 4고 이게 축차라고 하죠. 이렇게 더해서 이게 다 빼. 이렇게 없어져. 그래서 딱 남기는 거야. 중요한 것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하면은 좀 계산하기가 좋아요. 한번 미분을 해. 한번 미분을 해요. 3x 제곱에 2알파x. 한 번 더 미분해. 뭐 3번 미분하고 이런 거 뭐 처음 보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 번 더 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fx를 3번 미분하면은 요 숫자까지 와. 그러니까 이게 f'x가 6x 제곱 어쩌고가 되고 두 번 미분한 애가 12x가 어쩌고 이렇게 되고 여기 미쳐서 3x인데 3x고 그 다음에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미분한 애가 6으로 딱 떠. 그러니까 뭐 더 할 필요 없이 여기까지 딱 더하면은 얘가 없어지고 이게 6이야. 6이에요. 그래서 fx를 좀 예쁘게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 알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 이용하면 되지.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용하면 알파에 대한 하나의 식이 나와요. 부등식이 나오고. 그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약간 오래된 스토리이긴 한데 뭐 요런 거
요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54번에 fx 더하기 f'x 나 조건에 이렇게 들어갔어. 그 변형된 문제들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55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으로 개수 변화 생기는 거 56번 시리즈 가봅시다. 자, 뭐 문제가 막 엄청 길진 않은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너희들 문제집을 풀다 보면 뭐 고쟁이가 됐든 뭐 블랙라벨이 됐든 아니면 뭐 자이스토리가 됐든 뭐 어떤 문제집을 봐도 이 문제는 항상 거의 다 들어가 있어. 문제집에. 연식이 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내고 이거에 대한 아류잡들이 되게 많아.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입니다. F0이 3이고 F0이 3이고 그 다음에 F'3이 음수고 4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4차 함수 개형은 두 개야. 이거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거 얘를 먼저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집합이 들어가는데 S 집합은 fx 빼기 t.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fx는 t를 다룰 거고 fx는 t의 이거의 근의 개수를 다룰 겁니다. 근의 개수가 한 개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고 두 개, 세 개가 되면은 미분 가능한 점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을 S라고 한대. 이게 미분 불가능한 점, 미분 불가능한 점을 이제 S라고 합니다. 그때 S의 원소의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이게 뭐 그냥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GT가 돼. 정의를 뭐 이렇게 해놨어. 자, 이렇게 됐고요. GT가 3과 19에서만 불연속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이 뭐냐면 y 값이 3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9가 되게 중요합니다. 19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x좌표로는 0과 3이 되게 중요하죠. 0. 뭐 부등식이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0이 뭔가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x가 0에서 여기 함수값 3이 떠요. 여기가 딱 연결이 돼. 자, 여기다 이제 4차 함수를 끼워 넣어야 돼요. 어떻게 4차 함수를 빠르게 끼워 넣을 것인가?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일단 넣을게. 자, 이렇게. 근데, 자, 이렇게 넣어보면 안 되는 게 금방 나와. 왜냐면, 이게 t의 값이 3과 19를 지나갈 때 개수 변화가 생겨야 돼.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이 gt가 t 값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개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3에서는 개수 변화가 안 생겨요. 이렇게 안 생기고 여기 19에서도 개수 변화가 두 개로 계속 유지가 돼. 미분 불가능한 여기서 근 하나짜리에서 안 돼. 이렇게는 개형이 아니야. 그래서 빨리 때려 찍어요. 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개형이 저 왼쪽에 있는 걸로 가는 거죠. 대충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간다. 자, 극대극소랑 연결돼. 우리는 이거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게 극대극소로 해석하는 이제 문제들을 보면 fx는 t, 그러니까 fx 빼기 t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해요? 함수값의 변화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 함수값의 변화가 도함수 f'x예요. 이거의 변화. 얘가 이제 뭐 의미 자체가 함수의 변화니까 이거랑 거의 같은 게 f'x. 근데 얘가 0이 되는 게 근으로서 하여튼 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대극소를 3과 19에 그러니까 함수값으로서 3과 19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F'3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뭐 대충 여기가 한 3 정도 들어가겠네요. 뭐 이렇게. 뭐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이 상태로는 뭐 안 되는 건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3에서 19까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일 수도 있거든. 여기가 0이 되면 3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양수니까 요 개형이 그래서 탈락이 돼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을 잡을 때 요놈이랑 요놈을 생각을 하시고 끼워넣어. 그리고 우리 해석을 할 때 보면 x좌표랑 y좌표가 제일 중요한데 x좌표와 y좌표에 맞춰갖고 적당하게 이제 그림을 빨리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싹 이제 들어가면서 뭔가 그럴듯한 애가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느끼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많이 풀수록 이게 감각적인 부분이 생깁니다. 자, 개수 변화가 생기는지. 자, 이게 fx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fx가 있고 t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때 개수 변화가 생기는 이 포인트가 극대극소예요. 이렇게 개수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극대극소를 맞춰놓은 거고 4차 함수야. 됐지? 자, 이제 식을 만들어 봅시다. 식을 만들 때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3을 기준으로 합시다. 여기가 중근이니까 여기 모르니까 여기 알파로 갈게요. 자, 그럼 fx는 3에 대한 근이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니까 1의 x의 제곱에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4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2분의 알파가 돼요. 2분의 알파. 그래서 f의 2분의 알파가 19인 걸 이용하면은 뭐 그냥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되게 오래 이제 전에 나온 문제고 그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이거 그 다음으로 들어간 게 이제 극한을 이제 표현을 해서 들어가. 자, 57번 살짝만 볼게요. 살짝만. 자, fx를 보시면 57번이야. 57번 x 세제곱에 3x 제곱에 ax 더하기 b.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 이제 요 변곡점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3이라고 하는 게 근의 합이죠. 근의 합. 3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3이 근의 합인데 모든 근의 합이 변곡점하고 연결이 돼. 자, 하여튼 요거 뭐 나중에 한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대충 그려질 거고 실수 t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이야. fx 빼기 t. fx 빼기 t가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 그러니까 앞에서 표현한 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얘의 변화점은 t가 1의 왼쪽에서 올 때 하고 t가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하고 이게 같네? 이게 같은데 이게 g1일 때는 또 달라. 1이 뭔가 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뭐지? 자, 봐봐. 3차 함수가 있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게 분명히 개수 변화는 1인데 1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1을. 그럼 1의 오른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이게는 한 개.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애는 3개가 미분이 불가능해요. 근데 얘는 어쨌든 한 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위에서 오는 t의 플러스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얘가 같은 것도 안 되고 또 달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계속 얘기하자면 이런 상황 자체가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를 이거를 가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근 하나짜리에서는 뭐 이렇게 오면은 근 하나짜리에서 오면은 얘가 1이면은 1과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가 전부 다 같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근 두 개짜리도 안 돼요. 그럼 결론은 이게 근 세 개짜리는 얘기야. 근 세 개짜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기서 1의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미분이 불가능한 하나, 여기 1 플러스 미분 불가능한 거 하나, 여기 한 개. 근데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미분 가능점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기서 빵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요거 3중분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이제 해석을 하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으로 이게 바뀌는 상황이 되면, 극한값으로 이 개수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 되면, 그 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극대극소, 혹은 극대극소 표현 포함해서 극대극소는 이 중근에 대한 표현이니까 3중근까지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슷한 문제들 많이 넣어놨으니까 뭐 57번부터 해갖고 이 사이에서 몇 개를 뽑아서 푸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그래서 좀 어려워요. 문제 풀이들이 다. 자, 그 다음에 61번도 봅시다. 평행이동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드는 자, 61번 봅시다. 61번. 자, 두 양수 PQ가 있어요. PQ가 일단 양수야. 그 다음에 fx가 3차 함수인데 그냥 식이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거는 그래프 그리란 얘기예요. 9x 빼기 12. 자, 미분을 일단 해봅시다. 3x 제곱에 6x 빼기 9. 3으로 묶어내면은 x
이렇게 되고요. 1, 3과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 빼기 더하기 1에 자, 하여튼 뭐 3차함수가 이런 정도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3차함수가 나오네요. 자, 이거는 뭐 난이도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보니 이상한 표현이 있지. x에 gx가 절대값의 x에 f에 x 빼기 p p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qx라고 하는 이렇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가 gx가 어떻게 돼야 돼?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가 한 개.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안 돼야 돼.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딱 한 점에서만. 절대값을 씌웠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냐면, 자, 요거 x를 밖으로 뽑아낼 거예요. 절대값 x를 뽑아내. 여기 x가 밖에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당연히 여기를 절대값으로 놓고 f에 x 빼기 p 더하기 q 이렇게 해야 좀 마음이 편해지지. 요놈은 f 함수를 평행이동 봐요. 평행이동하는데 평행이동의 방향은 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pq가 양수라서 얘는 오른쪽 위로 평행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오른쪽 위로. 자, 그럼 이거를 이제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그냥 갑니다. 뭐 표현 방법이 뭐 그거밖에 없어요. 자, gx는 x가 양수면 f에 x 빼기 p 더하기 q. x가 양수일 때 f에 q.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지. x가 음수가 됐을 때. 자, 뭐 등호는 뭐 아무 데나 붙여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함수를 그려서 절대값을 씌우고 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 지금 뭐 느낌이 잘 안 오죠? 자, 1과 3에 대해서 얘를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시키고 0에서 나눠야 돼.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절대값 함수를 그렸을 때 이게 뒤집어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 뭔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저기 있는 3차 함수를 적당하게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했어. 자, 여기를 0으로 해볼게. 0. x축. 이 함수가 f에 x 빼기 p 더하기 q라고 하고 이게 절대값 평행이동된 거라고 합시다. 자, 그냥 이렇게 했다고 칠게. 자, 이걸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0보다 클 때는 그냥 절대값을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음수 쪽은 어떻게? 절대값을 씌운 걸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럼 여기는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잖아? 그럼 얘를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뒤집어집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네의 상황이 이게 이제 절대값에 따라갖고, 이게 이제,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양수, 음수로 나눴을 때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되니, 이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지금 이건 너무 많죠, 이렇게. 너무 많아. 이런 애들은 한 군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게 해야 돼. 자, 그럼 다시 얘를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당연히 극대극소 부분으로 이 함수를 이렇게 지금 절대값이어서 뒤집어 버리는 거니까 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길게 0이 되는 상황을 이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뾰족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뒤집어지는 이 상황 중에서 사실은 이렇게도 이어질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론형이니까 때려 찍는 거야. 일단 아까 이거 그냥 막 설명하느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 얘네가 연속이 되는지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일단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일단은 0을 집어넣어서 f에 빼기 p 더하기 q가 절대값이 되고,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값이 f에 x 빼기 p 더하기 q 이렇게 된 애가 0을 집어넣은 애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일단 이게 같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게 G0이고 이것도 G0이 되는데, 지금 이게 같으려면은 이게 절대값이니까 모양이 같고 이게 는 0이 되면 되는 거지. 같으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G0의 값이 0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G0의 값이 0. 그러면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충 뭐 이렇게 y축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y축이 있고, 이 함수 값을 찾아내면 3,-39랑 여기가 -1, -7이에요. 아, 음수 쪽으로 확 내려가 있네. 자, 쟤를 평행 이동을 적당히 시켜서 시켜줘야 돼. 자, 일단 G0,0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요 놈들을 0,0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평행 이동된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적당하게 뭐 한 칸 정도 갔다고 치고 요런 정도 할까요? 이렇게 0,0이니까 이렇게 옮겼다고 칠게. 자, 여기서 다시 또 해볼게. 자, 0보다 큰 쪽은 적당히 이제 0,0을 맞췄어. 양수 쪽은 절대값이어서 플러스. 왼쪽은 절대값이어서 마이너스. 오! 이렇게 했더니 뭐야 여기 그냥 꺾일 것 같았던 저 점이 미분 가능한 점으로 바뀌어버리네요. 아니 근데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해. 아, 쟤를 한 점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미분 불가능한 점을 한 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점을 하나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근이 하나가 나와야 되지. 근이 하나가 나오려면 봐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이걸 따시면 돼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근을 하나를 여기를 집어넣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근이 하나가 또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근이 내려왔다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나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끝나야 돼. 이런 개형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0,0을 지나가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되는 점이 0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뭔가 근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근의 개수를 결정하시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를 오른쪽은 절대값 씌우고 왼쪽은 얘는 이렇게 절대값이 된다 다시 뒤집어줘. 이렇게 하면 미분 불가능한 점 1개. 이런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요 점을 0,0으로 옮겨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옮겨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답이 8이 됩니다. 그래서 극대점을 0,0으로 옮겨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데 하여튼 뭐 되게 어렵게 해갖고 결론은 여기 극대점을 원점으로 옮기면 끝이거든.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일어난 것들이 얘가 근이 여기에서 0,0에서 근을 2개를 만드시고 나머지 여기서 근을 하나짜리로 만들라는 얘기야. 그리고 절대값이고. 이게 요 정도 이제 거의 최근 문제고 요 정도까지 진화를 해왔습니다. 하여튼 요것도 알잡들이 많아서 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뭐 비슷한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요거 62번부터 쭉 보시다가 66번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있는 대표 유형을 먼저 풀고 대표 유형을 푼 다음에 이 중간중간쯤에 있는 애들은 그냥 골라서 좀 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쪽으로 갑시다. 34쪽. 아까 설명을 했어요. 아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더해지면 미분 가능이 돼.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 미분 가능이 더해지면 100% 미분 불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결론은 근이야. 이것도 결론은 근의 개수 이런 걸로 똑같이 들어가요. 자, 68번 볼게. 68번 보세요. 자, 처음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를 잡을 겁니다. 대충 뭐 이렇게 생긴 애를 잡을 건데, 네,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요.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f, 이렇게 절대값 x, 이렇게. 자, 얘가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올라간, 이제, 이런 거 많이 볼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gx가 미분 가능. 자, 일단 1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g에 -1은 -1이고 f에 -1이고 여기에다가 -1이 되죠. 그냥 f에 근이 떴어. f에 근이 하나 떴어요. 1이네. f에 1이 근이야. 그러니까 f 함수는 1에서 근이에요.
근인데 여기에서 이제 근이 몇 개냐 이거 결정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거 0이야 0. 요 놈이 절대값 x가 이렇게 마이너스 절대값 x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되는 데가 0에서 꺾여 있어. 자 그럼 3차함수를 절대값을 집어넣어갖고 미분 가능하게 해야 되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0에서 꺾여 있으니 얘도 0에서 꺾여 있어야 돼요. 꺾인 놈은 꺾인 놈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데 얘가 이렇게 꺾여 있어. 그럼 여기 100% 이 두 개 함수를 더했을 때는 100%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더하기가 됐든 빼기가 됐든 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미분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얘가 꺾여져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애도 이렇게 꺾여 있던지 해서 얘네의 기울기를 서로 상쇄시켜주는 형태로 들어가야 돼. 자 일단 얘가 위로 꺾여 있으니까 이렇게 된 애가 위로 꺾여 있으니까 더하기로 볼게요. 그럼 여기 절대값 fx라고 하는 애는 적당하게 이렇게 꺾여 있으면 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래서 결론은 f0도 0인 거야. 여기 f0도 0이 돼야 돼. 근이 돼야 되는데 꺾이는 근이어야 되니까 근이 하나짜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또 근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서 1에서 여기서 근이 하나짜리니까 이게 꺾여져요. 절대값 fx. 요 부분이 1에서 근이 하나짜리가 되면 1에서 또 미분이 불가능해. 그럼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fx는 근이 하나, 여기서 두 개. 그 다음에 최고차.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서 기울기를 따져줘야 돼. 이게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뾰족한 점과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점이 두 개가 더해져갖고 뭐 이제 기울기가 같아져야지. 자 이렇게 볼게. 얘는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플러스 1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미분계수를 더할 거야.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f'(x) 얘를 이용을 할 거고 f'0을 더하는 거니까 정의를 이용하는 게 편해 보입니다. 그쵸? 여기다 리미트 x가 0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a가 그냥 기울기가 되는 거지. 0에서 기울기가 a예요. 자, 얘 기울기가 a입니다. 이렇게 본 기울기가 마이너스 a고 두 개를 더해요. a 빼기 1과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a가 1이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유사 문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69번에서부터 쭉 풀어보시고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능력되는 대로 해. 능력되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번까지 있는 거지? 이거 많다. 맨 뒤에 있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극한에서 곱하기에서 좀 했고 그 84번이랑 81번 이거는 곱하기에서 했어요. 곱하기에서 연속 만드는 데서. 그래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77번도 했던 것 같은데 곱하기로. 네, 요거는 뭐 나도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77번 정도만 77번.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꺾인 점에는 인수를 곱하면은 미분이 가능해져. 그거 쓰는 거야. 자, 3차함수가 1과 3이 근이 떴어요 벌써. 나머지 근은 어디 있을까? 이제 그거 찾는 건데 x가 1보다 클 때 이거보다 클 때 f'0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여야 된대.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여기 두 개가 떠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되면 안 되고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라는 얘기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1보다 큰 쪽에서 한 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가 이게 fx에다가 f의 a 빼기 x를 이렇게 곱한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수가 곱해지면 미분이 가능한데 이게 3차함수가 인수가 두 개만 자동으로 절대값을 무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x 빼기 1에 대한 인수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얘에 대한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야 제곱이 돼서 이게 하나로 남아 있으면 이렇게 되고 x 이렇게 된 건 당연히 x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꺾여 있단 말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제곱 인수를 가져야 되니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인수를 얘도 한 개씩은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x는 2분의 a에 대칭이 되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적당하게 얘를 3차 함수를 대칭을 해서 근을 중복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만만한 게 뭐 여기 1이지 1이 돼서 이렇게 3차 함수를 여기 3, 1 여기 두 칸씩 해서 여기 마이너스 1로 놓고 1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게 새로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 버리고 거기에 근도 똑같이 근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중복이 되면서 근이 다 중근 형태가 돼서 미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인데 해석을 하면 되게 쉬운데 근을 뭐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근에 대한 얘기 F1이 3이고 F3이 0이야.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근에 대한 가중치를 무조건 먹게 돼 있어요.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그거를 잘 따져내시면 됩니다. 자, 뒤에는 어쨌든 좀 해결을 한 거니까 자, 요 정도를 하고요. 자, 일단 요거 표현부터 한번 봅시다. 리미트에 h가 0으로 갈 때 이게 fa가 들어가면 f'a가 되는데 요런 표현 많이 봤지? 그치? 이 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좌미분계수, 좌미계 더하기 우미계, 우미분계수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형태가 좀 특이한데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에도 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기울기는 이렇게 꺾인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 기울기도 존재하고 왼쪽 기울기도 존재하거든. 그래서 요 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0이 돼.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에 대해서 여기 0, 여기 a가 0이라고 한다면은 0을 집어넣어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0이 되거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이제 고등학교 극과 과정에서는 오른쪽 좌미분계수, 왼쪽 우미분계수,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에 대해서 함수에서는 다 이런 값이 존재한다라고 해. 근데 다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다를 때 이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오른쪽에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해볼게. 이거 조작하는 거는 뭐 아마 할 수는 있을 거고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h분의 f에 a 더하기 h 빼기 f a로 이게 빼기 h로 이렇게 들어갔고 원래 이렇게 돼. 근데 실제로는 얘가 이제 x는 0에서 a가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f'a로 쓸 수가 없거든. 이렇게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더 이상 연산을 못해요. 근데 연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나누면 돼. 0이 오른쪽에서 올 때랑 h가 0이 왼쪽에서 올 때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대해서 올 때는 이게 우미분계수가 돼. 그래서 f 그냥 원래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없어. 근데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요놈에 이제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돼. 마이너스 h. 요게 h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f'에 a 빼기가 돼요. 그럼 이제 h가 0에서 왼쪽에서 오게 되면 이게 상황이 바뀌지. 요놈이 왼쪽 기울기가 되고 요놈이 오른쪽 기울기가 돼. 그래서 f'에 a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f'에 a 플러스가 되는데 사실은 얘랑 얘 값이 같지. 그렇게 같죠? 같지. 그래서 얘를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이게 우미분계수, 요거 좌미분계수. 그래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런 점들에 대해서 A가 만약에 요런 점들이 되면 이 기울기가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를 두 개를 더하니까 원래 기울기의 두 배가 되니까 얘는 2가 나와. 그렇지? 뭐 그냥 오른쪽 기울기, 왼쪽 기울기 1 그래서 두 개 더해서 2가 돼요.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기울기가 오른쪽 기울기 마이너스 1, 왼쪽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 그치? 여기 값으로 나오는 게. 그럼 여기 x가 0일 때는 그냥 0이 되는 거지.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가 0이 되니까. 별거 없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로 이제 다 쓰기가 여전히 귀찮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이제 붙일게. 자, 이렇게 붙입니다. 똑같아요. 그럼 얘는 절대값 fx에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 이렇게 할게요.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를 더한 거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 이거는 이제 이과생이면 진짜 지겹게 많이 보고 이식 자체를 또 문과생들도 수투에서 좀 고난이도 문항들은 다 이런 평균 변화에 순간 변화라고 이렇게 돼서 나와.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급 함수는 이렇게 하나 봅시다. 자, 근의 상황을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볼게.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오늘 근을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A라고 하는 애를 여기를 할게. 그리고 이 함수를 그냥 간단하게 hx라는 함수로 놓을게요. 그리고 큰 문제가 안 생겨 여기는 뭐 오른쪽 기울기로 그냥 딱 고정을 해놨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럼 얘는 이렇게 보면 이게 오른쪽 기울기잖아. 요거 왼쪽 기울기 이렇게 해서 오른쪽 기울기,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를 그냥 두 개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절대값 함수를 다시 만들게. 절대값 fx. 절대값 fx에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h 함수를 다시 그려볼 거야. h 함수는 자, 일단 여기가 되면 0이 돼요. 0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 두 개 합치면 0이야. 그치? 여기 0. 이거 h 함수 그리고 있는 거야. hx. 자, 그러면 오른쪽 여기 이렇게 된 이런 점들에 대한 기울기는 F'의 오른쪽 기울기의 2배가 되니까 대충 여기서 뭐 요 기울기를 A라고 합시다. 여기 A라고 하면 되겠구나. M이라고 할게. 여기서 첫 번째 A에서의 기울기는 M이라고 하면 여기 2배가 된 거니까 이 M을 이제 함수값을 가지면서 대충 뭐 이렇게 뭐 곡선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갑자기 왼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음수가 돼. 요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데 요것도 얘랑 같은 마이너스 2m 절대값은 같은 상태에서 요 정도 느낌의 h 함수가 그려져요. 뭐 정확하게 이걸 그리려면은 뭐 이제 2차 함수 형태가 그려지긴 할 텐데 그냥 개형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불연속이 되지. 근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근 하나짜리에서 불연속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 여기에서 h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절대값을 실어도 사실은 절대값으로 똑같으니까 얘는 뭐 별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이제 미분 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2배짜리 여기서는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 합치면 0이잖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대충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대충 여기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h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얘는 여기도 0이고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가 같으니까 연결이 돼. 이렇게. 근데 이거 조금 예쁘게 그리면은 여기서 기울기 양수고 여기도 기울기 양수니까 양수로 이 정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근 하나짜리에서 불연속이 생긴다를 얘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16번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식 자체가 너무 묵직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거든? 근데 이게 이제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 식을 처음 보게 되지만 이게 수능의 거의 한 30년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식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오다 갑자기 이제 훅 하고 나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뭐 마지막 최종 보스가 갑자기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쉬운 거 나오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뭐 방학 중에 했었으면 좋은데 그냥 그 중간 건너뛰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 이제 함수가 이제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전히 또 근에 대한 얘기니까 최고 창의 개수가 있는 3차 함수를 잡아야 돼요. 이게 16번 하고 있습니다. gx는 실수 전체 집합수의 연속이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f에 x 빼기 3이라고 하는 애가 곱해지면서 gx가 연속이 돼야 된대요. 그럼 얘는 이 함수는 3차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근이 1개짜리도 가능할 거고 2개짜리도 가능할 거고 3개짜리도 가능한데 불연속이 되는 점이 있을 거고 걔가 얘로 곱해지면서 커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연속을 만들어 주시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gx는 0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내실근 여기까지 좀 힌트를 딱 줄게.
이게 구조를 보면 3차 함수에서 근이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죠. 이거 평행된 거니까. 그럼 이쪽에서도 근이 그럼 합쳐서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3개가 나와야 되고 2개가 나와야 되고 1개가 나와야 돼요. 근의 개수가 합이 4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은 이쪽에서도 이거 0으로 나오는 근이 있잖아. 아까 전에도 이렇게 꺾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에서 이 함수 자체가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게 근이란 말이야. 그리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애도 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삼중근에서도 기울기 입장에서 근을 만들었고 그런 근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걸로 갑니다. 이게 가장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 3차 함수를 대충 그려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를 막 그려놓고 3차 함수의 근이야. 2개. 그리고 이쪽 함수에서의 근을 생각하면은 여기서 근이 나오고 여기서도 근이 나오는 거지. 그냥 중복이 되죠. 2개가 중복이 되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오는구나. 여기서도 기울기가 0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기울기가 0, 여기서도 기울기가 0, 여기서도 근.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 중복이 되는 근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중복이 되면서도 들어가면은 따지는 게 장난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얘를 F 함수를 평행 이동시켜갖고 여기에서 불연속이 되는 이 점을 요 점으로 이동시켜서 막을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막을 수도 있고 방법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곱하기를 해서 불연속이 되는 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100% 다 못 풀어도 요 표현은 진짜 많이 나오니까 이거 공부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불연속이 되는 애들은 여기에 근으로 얘를 연속을 만들어줄 수다.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4번도 잠깐만 볼게.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쉬워요. 아주 간단해, 문제가. 포인트만 잡아주면 끝이라서. 자, 나머지 계산 쪽 말고 이걸 해석하는 것 정도만 힌트를 줄게. 자, 양수 A에 대해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3차 함수에 대해서 x 빼기 2의 절대값의 gx를 이렇게 한 게 x에 x 빼기 2의 절대값 fx 빼기 a 하여튼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gx 자체는 0과 2에서 미분 가능하대. 얘가 0과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그냥 넘겨버릴게. 자, 그럼 gx는 x에 x 빼기 2의 절대값에 여기에 x에 x 빼기 2가 되고 절대값 x 빼기 a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놈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1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어. 그 경계가 그러니까 0을 지나갈 때 여기 있는 애가 0과 2를 지나가는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하면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0의 오른쪽에서 올 때랑 0의 왼쪽에서 올 때 이 부호가 달라져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때 얘가 연속이 돼야 돼. gx가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도 얘가 0이 되면 연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값이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절대값 fx 빼기 a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0에서 이렇게 되는데 0의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이 부호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오다가 갑자기 여기를 이렇게 타고 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버리면 이게 100%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f의 0 빼기 a가 0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이 자체가 이게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됐어. 그 상태가 됐을 때 요놈이 또 문제야.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이놈의 근 상태가 필요한 거죠. 근이 1개냐 0개냐 3개냐 이제 그걸 따져야 되는데 절대값 fx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 당연히 f'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를 생각을 해봐. 0을 집어넣었을 때 연속이 돼야 되고 0을 집어넣었을 때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0이 나와야 되고 f'
2도 0이 돼야 돼. 그 정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3차 함수를 뭐 대충 그리면 이게 0과 2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게 a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a가 되거나 이게 또 마이너스 a가 되거나, 여기 x축 대충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3차 함수를 좀 어느 정도는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걸 고민을 잘 해봐봐. 여기를 그냥 말을 하는 게 뭐 그냥 설명을 하는 게 이게 절대값이 나오면은 이제 근을 가장 최우선으로 의심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미분이 가능해야 될 때 그때 이제 기울기가 0이냐,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냐라는 거는 이제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대한 이제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두 개가 되려면은 근이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되든지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 돼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다른 표현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번도 그냥 힌트만 살짝 줄게요. 직선하고 fx를 중간에 끊어서 들어가는 건데, 그 대충 a를 하나 잡아요. 뭐 여기 어딘지 몰라. 그냥 a에서 이렇게 끊어. 그 다음에 곡선을 이렇게 갈아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가조건에서 절대값 gx가 이 함수를 절대값을 씌웠을 때 m,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m은 0 하나밖에 없대요. 자, 절대값이 이제 뭐 어떻게 붙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x축이 돼버리는 거잖아. 0이면은. 그러니까 요 그림에 x축을 잘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한 이쯤에서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뭐 직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근이 일단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m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직선에 곡선으로 될 일은 없고, 가장 예쁘게 되려면은 뭐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뭐 여기다가 밑에 이렇게 걸쳐도, 혹은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절대값이 씌워지면은 뭐 어딘가 x축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두 개짜리 근이 그냥 무수히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애는 x축이 어딘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이게 두 개에서 만나는 점이 무한계가 생겨버려요. 이거 일단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따져보세요. 이것도 안 돼요. 그거는 생각을 해봐. 이렇게 되는 함수가 돼야 돼. 이렇게 되는 좀 필연적인 이유를 좀 찾아내보세요. 이러고 나면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 개형을 찾아내는 게, 거기 밑에 이제 또 절대값 함수가 gx 빼기 gt라고 하는 애가,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k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애가 또 0이 또 경계해요. 0이. 그러니까 x값에다가 여기 t의 값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g0이 되게 중요한 값이잖아. 0이 되는데 이게 t의 값으로 알파보다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베타보다 클 때, 그때 이 0의 위치를 어딘가 되게 중요한 위치로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고 또 꺾어 올리시고 이런 것들을 막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데쯤에서 이렇게 꺾어 올리면은 이게 x축이 한 이쯤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m이 나오고 여기서도 m이 나오면 두 개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좀 해봐. 이게 추론형이라고 하는 게 그래프를 막 그려가면서 좀 대충 찍어보세요. 어느 정도 감이 오면은 질문을 해보시고. 아, 저 시기 계속 솟네. 지금 40분이지? 자, 일단 요 정도.